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또 일요일이니까 좀 보죠. 테슬라 말고. 자, 금리 인하 이후에 증시는 하락한다라는 주제입니다. 자, 첫 번째로 어, 금리를 인하하면은 이것은 땡땡땡의 증거이다. 금리 인하는 뭐뭐뭐의 증거이다. 그건 뭐냐? 침체, 경기 침체의 증거이다. 경기가 이제 침체될 것이 우려되거나 아니면 침체 상황이거나 그럴 때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죠. 예,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그래도 현재 경기 상황이 침체 상황이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 침체가 우려된다 할 때 이제 금리를 인하한다. 예, 그러니까 지금 9월에 이제 금리 인하한다는 이야기가 많잖아요. 네, 만약에 이제 9월에 금리 인하를 한다는 것은 이후에 침체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반증이죠. 예, 반증이다. 그러면 어, 증시는 자 앞으로 경기가 침체가 나타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침체에서는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다시 하강하기 시작하죠. 근데 그런 미래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 주가가 또 지수가 상승이 어렵다 이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면은 이제 원래는 올라가야죠. 근데 그것은 이제 증시 차트하고 관련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예, 대표적으로 우리 금융위기 때죠. 예, 금융위기 때 이때 금리를 대폭 인하 조치를 하고 양적 완화를 해서 살리는 거죠, 이렇게. 예.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러한 금리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부동산이랑 주식이랑 이런 것들이 다 떨어져 있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예, 비상 조치로 예, 금리의 대폭이나 그런 게 아니죠. 예. 지금은 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느냐? 지금같이 계속해서 고금리 상태를 유지하다가는 어,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 같으니까 어, 좀 이제 금리를 인하를 해야겠다. 음. 그래서 나스닥 차트가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서 어, 이렇게 지금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급등에 급등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앞으로 이제 7월은 거의 다 지나갔고 이제 8월 그다음에 9월 초에 이제 금리 인하하는데 그러면 9월 초에 막 이렇게 갈까? 아니다는 거죠. 정말 이제 이 금리 인하가 가시권 안에 들어왔습니다. 사실 연초만 해도 빠르면 뭐 3월에 할 수도 있겠다. 늦어도 5월에는 하겠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조금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시기적으로 조금 더 빨리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를 해주게 돼버리게 되면은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은 상승의 기폭제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증시 수준은 어,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예. 음,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은 증시가 사람들이 앞으로 경제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것을 이 연준에서 확인을 해준 거다. 음. 그리고 이제 이후 내년에 이제 침체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이제 투덜 될 거예요. 아, 살기가 힘들잖아요. 침체가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때 그 파월이 이번에도 또 실기를 했다. 예. 어쩜 그렇게 타이밍을 잘 못 맞추냐. 그리고 작년에, 그러니까 이제 25년에 가서 작년에 예, 한 5월 달 정도만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더라도 괜찮았을 것인데 9월에 해가지고 너무 늦었다라고 파월을 이제 막 사람들이 또 손가락질 하겠죠. 예. 지난번에는 금리 인상을 늦게 하더니 이번에는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늦게 해가지고 인플레를 못 잡았죠. 근데 이번에는 금리 인하를 늦게 해갖고 침체를 못 막은 거예요. 예.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되는 거죠. 내년에. 예. 내년에 가서 우리가 에이 그때 파월이 좀 늦었어요. 예. 좀 더 일찍 했어야 됐는데. 예. 어, 그래서 9월에 가서 금리 인하를 한다. 예. 그러면은 트럼프는 막 엄청 화를 내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금리 인하 자체가 그래서 호재가 될 수가 없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바이든이 사라진다. 자, 이제 바이든이 대통령을 이제 뭐 이번에 후보직을 사퇴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 그건 큰 사건일 것 같아요. 바이든이 연임을 해야 돼요. 연임을 해야 된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 그 2023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올라온 증시를 보면은 사람들이 여기서 이제 의아했던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도 그냥 크게 올라갔었는데 고금리 상황을 상당히 길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 시장의 유동성이 넘쳐난다. 그러면서 증시가 막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긴축을 했는데 예, 뭐 금리를 여기까지 해갖고 이제 막 긴축을 했죠. 긴축을 했는데 증시가 왜 이렇게 잘 가지? 예, 사실 바이든의 돈 풀기 때문에 그런 거죠. 바이든의 돈 풀기. 예, 포퓰리즘이라고 하기도 하고. 네. 근데 뭐 학자금 대출도 탕감해줘 버리고 이런 것들, 뭐 복지 예산, 또 IRA 법안 이런 걸로 바이든의 돈 풀기로 증시를 밀어 올렸다. 근데 그렇게 돈 풀기로 증시를 밀어 올린 이 사람이 대통령이 어, 사라진다. 그러면 내년에는 돈 풀기를 이렇게 해줄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진다. 그러면 증시는 이제 미래를 내다보니까 내년에 트럼프가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바이든보다는 훨씬 좀 이 재정 적자 메꾸려고 많은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이 뭐 국방비 또 해외 뭐 전쟁 물자 막 수십조 원씩 쓰죠. 그런 것을 줄이면서 어 그 이제 재정 적자를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할 것이다. 한다. 근데 지금 여전히 상원, 하원, 예. 근데 이제 상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통령이 바뀌게 이제 트럼프가 되면 부통령이 이제 벤스 부통령이 이제 거기 되겠죠. 어쨌든 지금 상원, 하원 이제 민주당이 그래도 다수당이고 그래서 이제 아마 이런 거잖아요. 이제 대통령은 공화당인 트럼프인데 국회는 민주당이 다수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이 법안 뭐 통과되는 속도도 느릴 거고 이 마찰
마찰이 느릴 거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이 뭔가 일을 빨리빨리 못할 거다. 예, 빨리 못한다. 그다음에 이제 연말에 이제 저것도 있잖아요. 이제 그, 음, 그 뭐가 있죠? 그 예산. 예산안이 이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통과가 만약에 안 되면 이 또한 또 저기 저거가 됐잖아요. 그 연방 정부 셧다운. 그래서 혼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연말에 뭐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트럼프가 딱 이겨버리면 민주당에서 트럼프 발목 잡기를 할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예산안 통과 안 시켜주고 막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미래에 다가오고 있는 이 연말과 연시 또 내년도까지 봤을 때 상당히 우려가 된다는 거죠. 예. 근데 사실 우려될 건 없어요. 이게 뭐냐면 예. 많이 올라갔던 주가가 이렇게 떨어진다. 이상한 건 아니거든요. 네. 그냥 주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25년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뭐 이렇게 가면은 뭐 이상할 건 전혀 없어요. 단지 이제 적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요 곡선이 그러니까 이 파동의 파장이 이렇게 큰 파장이 생기는 넘실 되는 이런 모습의 그 장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과거 나스닥 차트는 그러지 않아요. 과거 나스닥 차트는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면 뭐 떨어져도 뭐 이만큼 떨어지고 이때는 이제 긴축하고 파월이 그때 트럼프하고 막 싸우니라고 이렇게 급락이 있었죠. 그리고 파월하고 트럼프 사이는 정말 안 좋아요. 아마 앞으로도 마찰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그냥 이렇게 뭐 평탄한 그 미국의 나스닥 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평탄하게 올라오던 장이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큰 이렇게 궤적을 그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도 또 이제 22년도 하락에 못지않은 그런 하락이 또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적어도 이거 한 반절 정도 되는 그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하락 웨이브 하락세가 나타난다라는 것은 약간의 기정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 되면은 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낸다거나 그다음에 이제 중동의 불안도 가서 다 중재를 해가지고 더 이상 싸우지 마 이렇게 해서 두 전쟁을 만약에 트럼프가 이제 끝낸다거나 근데 이게 분명히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잘 빠른 시간 내에 해내면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그래도 금리가 이제 뚝뚝뚝뚝 이제 조금씩 천천히라도 떨어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떤 금리 인하 효과 그다음에 트럼프도 이제 뭐 이제 정부 이양 받고 또 새로운 어떤 이제 법안 발의하고 그것도 국회에서 통과시키고 그런 것들이 효과를 내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것이 뭐냐면 11월 정도부터 일단은 9월 금리 인하부터 내년 뭔가 이런 뭐 새로운 이제 행정부가 들어서서 의욕적으로 어떤 일을 해서 그것이 효과를 보고 금리 인하 효과 보고 그러려면은 아마 내년 1월에서 한 6월 정도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음,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라는 거죠. 음. 아마 당선되고 나서 이제 정부 이양하고 이제 당선 아니 취임식 하고 취임식이 아마 한 2월 정도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마 그 사이에 정부가 약간 이제 공백 기간이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어 뭔가 침체가 나타날 것 같고, 그러니까 올 겨울은 이제 이런 침체가 나타날 것 같고, 좀 추운 겨울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추운 겨울.
그리고 이제 시민들은 이제 빨리 이게 정부가 이양되고 이제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이걸 침체로 가는 경제를 막아야 되거든요. 그것은 트럼프가 얼마나 빨리 국회와 함께 이제 얼마나 스피드하게 이것을 막아내느냐. 어, 아마 그게 이제 관건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뭐 이만큼 떨어질 걸 한 요만큼에도 막 이제 조정을 이제 끝낸다거나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뭐 어리버리하게 뭐 대처를 잘 못한다. 그러면은 이제 쭉 침체로 들어가는 거죠. 원래 이제 침체 시기에 대표적인 이것이 이제 자동차 산업이에요. 사람들이 침체가 오게 되면은 안 사버리죠, 차를. 예. 이제 왜냐면 이게 좀 우리가 이제 구찌가 크다고 하죠. 예. 그러니까 하나에 막 한 4천만 원씩 하니까 한 대.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은 그냥 계속 타자. 예. 지금 큰 돈, 그러니까 목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목돈 들어가는 건 안 바꿔버려요. 예. 그리고 이제 여전히 금리는 높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집을 지금 살고 계시는 분들도 여전히 금리는 높아요. 집을 바꾸기에는. 왜냐하면 이전에 이제 모기지 금리 3%일 때 싸게 이제 30년간 이제 모기지 금리를 받으신 분들, 코로나 전에.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이제 첫째로 이제 경기를 살리려면은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야 되고, 건설 경기 살아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물가가 이제 안정이 돼야 되고. 그래서 뭔가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과도기적인 이런 시기, 예. 그리고 그 시기 동안에 이제 결국에는 경제 침체가 이렇게 나타나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해도 서서히 침체로 가고 있는 경제를 다시 바로 터닝 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팽배할 것이고, 결국에 뭐 반도체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이제 더 이상 실적을 서프라이즈를 내지 못하고, 실적에 이제 지금 엔비디아 요번에 이제 그 실적 발표 8월에 있을 실적 발표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 그러니까 이 기업들이 지금부터 우리는 실적을 앞으로 1년 동안, 내년 7월까지 우리 실적은 대박이 날 거야. 그런다면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대박을 쳐왔는데, 앞으로 1년 동안 이 추세대로 계속 대박 행진을 만들지 못할 것 같아. 뭐 이렇게 이제 가이던스가 나온다. 그러면은 매수를 하기 어렵죠. 예. 음, 그러니까 아마 이때쯤으로 기억나는데, 이때부터 막 실적들이 막 이렇게 터지기 시작한 거죠. 막 실적 서프라이즈가 나기 시작하면서 실적 서프라이즈 하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계속 서프라이즈 나면 괜찮죠. 근데 서프라이즈를 계속 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해요. 예. 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한 2년 가까이 계속해서 서프라이즈를 내기는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어떤 한계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지금부터 참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부터 12월까지 이제 기업들의 실적 서프라이즈의 한계가 드러날 것이고, 서서히 이제 여기저기서 이제 침체의 징후가 아니죠.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실업률이 좀 이렇게 증가가 되고, 그다음에 사람들의 소비가 상당히 줄고, 예. 근데 아직은 괜찮은데 이제 아마 서서히 나타나게 될 거고, 이런 모습은 내년에는 어,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내년엔 그런 모습들이 이제 드러나게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이제 상승기가 있었으니까 이제 휴식기가 있겠죠.
그래서 내년 아마 초반, 내년 초반, 좀 길면은 내년 뭐 여름까지 좀 이렇게 증시가 이제 고갯마루를 만들고 하락세 쪽으로 이제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지금부터 미리 선반영돼서 미리부터 이제 하락을 할 수도 있고 조금 한번 더 올라갔다가 이렇게 꺾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은 쌩쌩하니까 특히 이제 엔비디아가 이번에도 잘하면 서프라이즈 또 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건재하기 때문에 한번 해볼만 하죠. 자, 근데 이제 다우지수 쪽 종목들은 좀 그래요. 이 다우 쪽 종목들 한번 보시자면은 다우 30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3M, 아마존, 자, 암젠, 보잉, 캐터필러, 쉐브론, 시스코. 시스코가 많이 내려와요. 코카콜라는 지금 막 뿜뿜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홈디포, 허니웰, 인텔은 정말 IBM, 존슨앤존슨이 바닥을 치고 이렇게 JP모간, 맥도날드도 올해 정말 안 좋았네요. 머크는 이제 저항을 만나고 있고, 네. 이거 나이키는, 예. 자, P&G, 세일즈포스가, 트래블러스 컴퍼니스, 와, 대박, 폭락. 자, 미국의 이제 큰 보험회사죠. 의료보험. 엄청나게 올라갔고요. 자, 버라이전. 미국의 SK텔레콤. 버라이전. 비자. 비자가 이게 지금 꺾인 모습이 벌써 석 달째 꺾이고 있네요. 안정된 주식의 그 대표적인 주자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네. 비자가 꺾이고 있다. 월마트, 월트 디즈니. 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다우 30 종목입니다. 다우 30. 30개 종목입니다. 테슬라도 언젠가 여기 들어갈 날이 오겠죠. 네. 자, 지금 좀 주가들이 중구난방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ETF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비트코인. 자, 트럼프가 비트코인 좋아한다고 하니까요. 호의적인 반응을 보인다. 그리고 뭐 ETF도 그렇고. 그래서 좀 금요일 날 많이 올랐는데, 자, 여기가 또 기세를 올려서 급등으로 가느냐. 이게 뭐냐면 지금 이제 이 현물 주식시장이 앞으로 빠질 것 같으니까 현물 주식은 이제 수익을 볼 만큼 받고 이제 수익 실현을 할 때가 왔다. 그래서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돈으로 코인을 사자. 코인 쪽으로 가자. 뭐 이럴 수도 있겠죠. 뭐 그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고. 여기는 또 뭐 액면 분할도 하네요. 자, 코인 쪽이 또 이렇게 움직였다는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약간 좀 무슨 이게 경랑 좀 약간 좀 막 태풍의 핵 눈 쪽으로 막 가고 있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 그래서 이게 그래요. 뭐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가 여기서 이렇게 살아나고 있는 이런 시점이 아니기 때문에 많이 올라가는 상태에서
더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많은 생각들이 사람들이 머리가 많이 복잡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상승에 집중이 안 되는 거죠. 예. 막 정치적으로도 이렇게 정권 교체시키고 그래서 상승에 이게 집중이 돼야 되거든요. 세상이 잠잠하고 조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상승할 때 보면은 굉장히 상승에 이제 집중이 잘 됐던 사람들이 포커스를 여기다 딱딱 맞춰가지고 계속해서 챗 GPT다 뭐다 해갖고 막 놀라운 막 영상 제작 막 하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근데 요즘 챗 GPT는 뭔가 발표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예. 막 지금쯤 막 한 10분짜리, 한 30분짜리 막 영화 한 편을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나 막 그런 거. 지금 영화 뭐 영상 뭐 2분, 3분짜리 만드는 게 한계죠. 근데 30분짜리 영화를 예. 그러니까 저도 제가 이제 생각하는 어떤 스토리가 있는데 그 제 마음대로 영화를 만들어서 막 제가 셀프로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막 그런 거죠. 이제 미래 공상과학 그런 거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막 하이퍼루프가 막 달리고 있고 하이퍼루프 타고 서울에서 부산까지 막 예, 한 20분 만에 가고 예, 그리고 어 뭐랄까 막 전기 비행기 타고 예, 전기 비행기 타고 막 미국까지 막 여행 가고 뭐 그런 걸 영화로 저도 만들고 싶은데 지금 챗 GPT로는 만들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이게 상승이 가려면은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 상승에 이렇게 딱 집중이 돼야 돼요. 이게 집중적으로 이게 사람들의 생각이 여기에 집중이 돼야 돼. 가다가 보면은 잡념이 이제 끼어듭니다. 계속 가도 되는 것인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하면서 올라갈 때는 자 올라가 보자. 예, 44만 대 팔았어 하면서 이제 실적 대박이야 하면서 이제 딱 상승이 딱 생각이 집중이 돼요. 그러다가 가다 보면 이제 이대로 가도 되는 것인가 300 뭐 200 저 300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 하면서 새로운 잡념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려면 좀 이렇게 정신이 집중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뭐 골프 치러 가셨는데 예. 집에 가스불을 안 끄고 온 것 같아. 그러면 골프가 되겠어요? 네. 어, 항상 집중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뭔가 이제 또 뭔가 이렇게 뭔가 좀 정화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이 실적 발표가 뭔가 딱 이제 잘 나오고 일론 머스크가 컨퍼런스 콜에 등장을 해서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다음 이제 변경된 이 로보택시 발표일은 몇 월 며칠이다. 이번에는 더 이상 변경은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주고 그 다음에 처음에는 로보택시만 발표하려고 했는데 추가로 뭐뭐뭐도 발표할 거다. 모델 2도 발표할 거다. 뭔가 이런 상큼한 얘기. 그러면 갑자기 이제 집중이 되는 거죠. 갑자기 집중력이 생기면서 쫙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그 기대에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이야기나 실적이 나온다. 엄청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면 실망감이 떨어질 수가 있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대체 몇 월 며칠로 연기된 거냐. 그 일정을 알려줘야지 우리가 또 거기에 맞춰서 이 투자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날짜가 안 나오니까 벌써 이 블룸버그 통신 이야기 보도 나온 지 며칠이 지났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뭐 며칠로 연기됐다 이 날짜를 안 알려주니까 너무 이제 불확실성이 있는 거죠. 만약에 올해 안에 없다, 내년에 할 거다 이래 버리면은 실망감에 콱 빠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에서 어떤 이야기, 어떤 가이던스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말 또 50% 예, 여기서 똑같아요. 50대 50 상황. 예, 쭉 가다가
급등 아니면 급락. 여기도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다시 또 50% 상황이 왔습니다. 자, 아유, 좀 이야기가 길었네요. 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